강의를 본사 메인 시스템 때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1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었고 이번에는 20분밖에 안 남아서 좀 빠르게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부터 새롭게 생긴 이런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 중에 제가 제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됐고요. 유산화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은 뭐 건강을 챙기자, 뭐 하자,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라 이런 것부터 이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산화의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유산화는 건강을 전달하는 사업이죠. 건강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비타민 유통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개인적인 비타민 샵을 차렸다라고 하면은 오시는 손님한테 유산화 이제 소개하고 비타민 이렇게 섭취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판매하죠. 하지만 유산화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합류할수록 성공할 수 있고 이게 팀워크 사업이고 함께 가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고 굉장히 그 비즈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자꾸 합류하게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선입견이 일단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꺼려해요. 저 또한 6개월 동안 들어보지도 않고 뉴스페이퍼 주고 간 거 식탁에 몇 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가 남편한테 이제 승질냈죠. 이제 나한테 다단계까지 시키냐? 그러면서 좀 화를 냈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초대를 굉장히 본사로 오세요. 본사로 한번 오세요. 여기 선능력에 있어요.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정석으로 좀 초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에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개인적으로 미팅을 한 것보다 스폰서의 후원을 받아서 그것보다는 본사로 오셔서 사인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인업을 하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초대를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스템의 초대를 일단은 너무 멀어서 못 간다 뭐 동네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홈미팅에 합류를 하시거나 이렇게 시스템에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시스템에 왔다. 나 이제 이 사업 제대로 해보겠다. 했을 때 제가 파트너를 리얼 사업자로 만드는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제가 초기에 가졌던 마음가짐이기도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새롭게 접하게 되면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구영아리더님 버리는 걸 못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빨리 했어요. 그거를 처음에 이 비전을 빨리 받고 그냥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저를 컨택하신 분이 워낙 오래된 지인이었고 나를 이상한 데 끌어들일 분은 절대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되는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아. 또 그럼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가장 기본은 시스템 참석이죠. 시스템 참석이고 스폰서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가끔은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랑 스폰서랑 100%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거는 성향의 문제예요. 근데 스폰서도 당연히 파트너가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이었을 텐데 저도 조금은 처음에는 띠격띠격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참 미안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 다음에 나를 채우는 작업. 시스템에 올수록 그냥 기운이 안 빠지죠? 집에 있으면 기운 빠지는 거 많이 느끼시죠? 만약에 내가 1박 2일을 못 갔어. 일이 있어서. 아니면 핑계를 대고 싶어서. 아니면은 오늘 하루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그 주는 놀게 돼요. 그런데 시스템에 나오면 이런 내가 힘을 열정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도 자꾸 오시라고 시스템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 스폰서님이 저랑 이제 미팅을 하실 때
저희 동네에 카페로 와가지고요. 우연히 왔대요. 근데 우연히 안 오신 거죠. 와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핫 버튼을 누르신 거예요. 그걸 이제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그때 나중에 알았어요. 나한테 뭔가를 물어보시는데 내가 이제 또 다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싶진 않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상처받았던 부분이라던가. 근데 누르면서 제가 엉엉 울었죠. 엉엉 울면서 사실 저 돈 벌어야 돼요. 돈 벌고 싶어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시스템에 그때는 4번 있었거든요. 한 번 나오면 1년 뒤에 한 달에 100만 원 벌고요. 2번 나오면 200만 원 벌고요. 3번 나오면 300만 원 벌고요. 다 나오면 1년 뒤부터 한 500만 원 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다 나갈게요. 조금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카카오 스토리에 아기 사진, 주로 먹는 거 사진, 나의 주로 엄마들은 아기 사진으로 도배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끔 문구도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그냥 제가 체험살해한 사진이었어요. 마이크 잡고 앞에 나와서 완전 초기 때 체험살해 했는데 그거를 대문 사진으로 썼더니 너 강의도 해? 하는 분들이 댓글은 안 달아요. 댓글은 절대 달지 않지만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제 동생분이 1년 반 동안 절대 사업 안 하고 언니 나 해! 난 그런 거 안 해! 이랬던 친구잖아요. 근데 카스에 이제 올려온 거 보면서 이제 주로 이제 뭐 제품의 내용이라던가 이런 거 좋은 거 상식이라도 막 올리잖아요. 근데 언니 이런 거는 올려도 보지도 않아. 사례 이런 거 좋네. 이런 거 변화 확 되는 거. 이런 거 올려.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체험 사례 위주로 또 올리기 시작했고, 내 승급시가 올라갔을 때 뭔가 이제 내가 다짐하는 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쟤 뭔가 하고 있구나.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비타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 알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야? 하고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 파트너들 승급식에 사진을 또 열심히 올리죠. 예. 근데 체험 카카오 스토리나 뭐 SNS를 활용할 때는 비율을 조금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알려주셨었는데 매일 1개 이상은 올렸어요. 근데 일상에 대한 거 올리면은 내 지인들 댓글 안 달던 그 지인들이 이렇게 하나씩은 달아요. 그런데 이제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제품에 대한 거, 또 사례에 대한 거 이런 거 비율을 맞춰서 올라가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내 글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카스에서 콜드하는 방법, 요거 되게 좋은데요. 회원수가 많은 채널에다가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일부러 느낌표를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타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체험 사례를 예전에 2년 전에 공유했던 그걸 보고서 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 2년간의 그 행동 상황, 뭐 어떻게 사업 진행했던 게 쭉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제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 3개월 동안 아이 케어를 해드렸는데 그동안에 저는 계속 사업 얘기를 했죠. 제품 이렇게 좋죠. 사업은 더 좋아요. 사업은 더 좋아요. 사업 설명을 제대로 풀지도 않았지만 본사로 등록하기 전에 초대를 했고 그분이 이제 자신이 없다 했지만 누구나 다 자신 없이 시작한다. 또 이런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요즘에 카스에서 공동구매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저는 생각 없이 그냥 그 제품을 샀거든요. 샀는데 그분이랑 카스 친구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이 제 카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품 먹고 싶다고.
예,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레퍼토리가 있어요. 아, 회원가입하면 10%가 싼데 소비자 회원을 할래? 사업자 회원을 할래?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러면 소비자 회원은 제품만 10% 할인 먹고 사업자 회원은 저처럼 소개를 하면 돈을 받게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일단은 어쩌고저쩌고 막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초대를 했죠. 자꾸 초대해요. 근데 제 파트너도 과연 올까요? 바쁠 것 같은데 아기가 어려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초대를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황은. 근데 초대했더니 오더라고요. 그분도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루 시간 볼게요 해서 대구 UFO에 이번에 초대가 됐는데 다음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분 더 가도 돼요? 네. 아직 한 번도 못 뵌 분이거든요.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 만나겠죠. 그리고 제 카스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파트너 분이 지금 서클을 들어갔어요. 1주차를 듣고 나서 너무 본인이 신난 거예요. 그래, 스스로 체면을 걸, 나는 갑이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처음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너무 떨린대요. 하지만 제품 본인도 경험했고 이 사업이 되는 사업인 거 분명히 봤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또 친구분한테 얘기했을 때 안 될 거다 했는데 계속해서 얘기해보라고 해서 그분도 또 대구에 두 분을 초대를 하셨고,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거에 좋은 글들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에는 페북도 많이 하는데, 올릴 때 이제 어떤 답글도 뭔가 공유를 할 때는 항상 자기 의견을 앞에다가 조금이라도 쓰게끔, 자기가 올리면 더 좋겠지만 저는 공유를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꼭 공유할 때는 올리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이 목표 사업이래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셨어요. 목표를 잡으면 사업이 성장한다. 목표를 잡지 않으면 그게 움직임이 많이 정체돼 있다. 그래서 무조건 그때는 이제 1박 2일이 아니라 글로벌 탑스에서 그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난 어떻게든지 단상에 올라갈 거야. 네. 단상에 승급을 하는 게 목표고요. 만약에 승급을 하지 난 저 단상에 올라가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승급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 스피치라도 하러 올라가요.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단상에 올라가는 거. 그 목표를 잡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걸 이제 목표로 잡았고, 명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처음부터 명단을 이렇게 쫙 그 신규들이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명단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상의 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타민 샵이 보이면은 찾아오는 손님이 있겠지만,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이 잠재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할지를 같이 상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되게 큰 보석 샵에 있었잖아요. 그럼 월 목표가 뭐 한 10억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한 달에 그 월 목표를 채워야지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그 판매원은. 그럼 인센티브가 한 사람당 100만 원 플러스 곱하기 자기 매출액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10억의 매출은 공동의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8명이 근무를 하면 이걸 어떻게든지 맞추는 거를 계획을 짜야죠. 목표를 세분화하는 거예요. 10억을 주 단위로 잘라요. 그럼 2억 5천은 이제 한 주에 2억 5천을 또 1단위로 잘라요. 그럼 하루에 3천 정도? 3,500 정도. 그러면 하루에 돌아가는 그 TO가 6명이다. 그러면 그걸 또 나눠서 그럼 하루에 분량이 몇백만 원, 한 700~800만 원 된다. 하루에 한 사람이 700~8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는 사람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매출 일어날 수 없거든요. 네. 미리 사전에 계속 해야 돼요. 뭐 전화도 하고요, 문자도 하고요, 해피콜, 정성스러운 편지도 보내고요, 어떤 초대 그런 것들도 하고요. 만약에 그 사전에 아주 큰 뭐 몇천만 원대의 보석을 보고 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미리 또 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세분화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 초기에 저랑 약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가상의 명단이에요. 근데 그 전에부터 미리 조금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그 중에 조금 감이 오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어떻게든지 만날 거야 하고 쭉 적어놓는 거예요, 다이어리에. 그 다음에 그 주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럼 쭉 적어놨으면 그 사람들이랑 접촉을 할 거 아니에요? 통화를 하다 우리 한잔 차 마시자.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고서 유사한 얘기 안 해도 그냥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내 말소리가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만나는데 그 주에 약속을 잡는 거죠. 한 주에 한 5명의 명단을 잡아놓고 2~3명 정도 약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2~3명 정도를 한 주에 만나면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그 중에 또 1~2명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주로 또 미뤄져요. 근데 다음 주에 명단이 또 새로운 5명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거의 6개월간 반복되고 오래된 단절된 지인들하고 연락하는 방법은 가끔 되게 우스운 얘기 돌아다니잖아요. 그 카톡으로 보내요. 1대1로.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뭔가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좋은 글을 던졌을 때 반응이 오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사람에게 보냈다. 그럼 반응은 뭐 한 20명 정도 오면 진짜 많이 오는 거더라고요. 이제 내가 유산을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반응이 그렇게 많이 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분들 20명이 얼마나 귀한 명단입니까? 20명이라는 건 확률적으로 엄청나죠. 그런 분들에게 또 어떻게 지냈어? 이거 되게 웃기지 하면서 말을 거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오래되면 몇 년간 굳이 나랑 자주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고 또 거의 1년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김명수 포도님이 말씀하셨죠. 15년 걸린 사람도 있다고. 지금도 터치하는 사람이 있다고. 1년이 걸린 유산화 사업 초기부터 봤던 사람이 내가 성장하는 걸 보고서 소개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본인이. 네, 끝났네요. 전략방 활용하기. 전략방에 주간 보고라는 걸 해요. 매주 내가 만난 사람들을 올려요. 올려서 또 뭔가 코칭을 받고 싶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코칭을 하는데 이거는 자기와의 약속이에요. 올리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스폰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자신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면 좋고요. 보통 ABC를 나누잖아요. 근데 ABC가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A는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사람, C는 사업을 좀 늦게 해야 할 것 같은 사람. 완전 소비자 같은 사람이 사업자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게 객관적이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터치를 하면 분명히 사업자로, 분명히 꾸준히 터치를 하면 엄청난 사업자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마다 진행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트너분들 전략방에 코멘트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자꾸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명단 미팅이라는 게 제일 복제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 또한 사업 초기에 내가 파트너들 명단 미팅을 해주고 싶지만 나는 노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전략방에 이렇게 댓글을 또 달아주거나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스폰서님이, 저희 집대 스폰서님이, 리더님의, 수민 스폰서님이, 리더님의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리더님의 생각을 좀 달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에게 어떤 책을 권해줄까? 이 사람에게는 뭐 어떤 식으로 터치가 들어갈까? 요게 하면서 또 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노하우가 더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미팅할 때 전달하는 방법 지금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사업 설명 노하우 같은 것도.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람에 맞춰서는 이렇게 해보고 저 사람에 맞춰서는 이렇게 해보고 정말 우연히 어디 식당 앞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난 유산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1분 안에 뭔가 약속을 잡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마이스토리도 1분, 3분, 5분, 10분짜리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연습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요. 보상도 아주 쉽게 간단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대구 UFO에 갔을 때 초대됐던 분들한테는 40만 원 몇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 소개하고 그냥 그거를 이게 좀 쉽네, 하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동네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뭐 소소하게 만들어서 카카오 스토리 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매 매출 받는 분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유산화도 개인 사업이다. 비타민 유통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또 연결하는 거. 그리고 어디든지 당당하게 나는 좋은 제품 전달하는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이지 이거 팔아줘, 사줘 이런 사람 절대 아니라는 거. 혼자 뛰는 사업이 아닌 거. 파트너들에게 미션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초반에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요? 파트너들에게 조금 그분에게 맞는 미션을 이렇게 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사업 설명하는 방법, 회사 소개하는 방법, 제품은 이 군에 맞춰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파트너들이랑. 그 다음에 초대하는 방법, 뭐 이거 다 안에 삼봉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공부를 저는 이제 했고 시켜야죠. 예, 끝났어요. 네, 핸드폰에 신규 사업자가 생기면 그 최현주 스폰서님이랑 이경희 약사님이랑 정희재 리더님 거 강의를 카톡으로 다 보내요. 그래서 들어보시라고. 근데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카톡이 또 전송이 되고 이렇게 복제가 되게끔 하고요. 컴플레인, 이거 되게 많이 남았는데. DISC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스크. 예, 디스크형. 근데 성격으로 분류하면요. 장형이 뽀로로, 그 다음에 장형과 가슴형이 패티, 가슴형 머리형이 포비, 머리형이 LD, 가슴형이 루피. 캐릭터 어느 정도 감 오시죠? 예. 요 캐릭터대로 이 DISC형이라는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을 까셔서 정말 모르겠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형인지 그러면은 야 이런 게 있더라 하고 이거 한번 해봐봐 되게 재밌어. 이 사람의 장단점 어떤 사교형인지 뭔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들어가면 더 좋고요. 콜드 컨택과 SNS 컨택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진은 뭐냐면 정말 나와 다른 종이에요. 나와 다른 종인데 웃고 떠들어야 되죠. 친해져야 되는 작업 들어가야 되고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사인하면 좋겠다 뭐 자꾸 점수 올라가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지만 내가 저 사람 진짜 성장시키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호감 가는 인상으로 바뀌는 방법 연한하자 깔끔한 목자 웃는 얼굴 칭찬으로 시작하기 그 다음에 나는 잘 안 웃어 나는 잘 웃는 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다 같이 눈썹 올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눈썹 올리면 굉장히 호감 가는 인상으로 바뀝니다. 네, 핫버튼 누르기. 네, 핫버튼 누르는 거는 이거는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